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유 저기는 뭐 독보적이야. 경쟁자가 없어. 예, 그런 상황이면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예,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의 그런 우려감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2차 전지가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조정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그래서 2차 전지 조정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4월 달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되면 30년이거든요. 주식한 지. 와. 94년부터 이 업계에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 근데 30,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축구를 하시면 돼요. 그 30년 동안 여러 번의 이제 사이클을 겪다 보니까 분명히 그 오버슈팅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런 국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뭐 민스키 모먼트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그 대중들의 강력한 확신으로 오버슈팅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우수한 회사인 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셨던 거죠. 네. 근데 우리 박순영 이사님 덕분에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된 이 밸류 체인이 세계 최고구나를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썼던 책에 투자의 본질에 네. 주식 투자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제가 왜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라고 얘기했냐면 다들 기업 가치 분석에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좋은 기업을 사라,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해서 내가 투자의 파트너가 되는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했더니, 아니, 그 삼성전자를 샀더니 삼성전자에서 물리고, 엔비디아를 샀더니 엔비디아에서 물리고, 테슬라를 그렇게 위대한 기업이라고 샀더니 물리잖아요. 네. 왜 물렸겠어요? 그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10명 중에 8명은 그래? 라는 시점에서 사야 수익이 나요. 네. 근데 10명 중에 8명이 야 그것도 몰랐어? 네. 10명 중에 8명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알고 있으면 투자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투자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달부터 지난 4월 달에 그런 질문 들어오면 지금부터 10월 달까지는 변동성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급하게 따라 사지 마세요. 예, 얼마든지 지금 가격보다는 싸게 살 기회를 줍니다. 사야 되는데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광고를 한 20개를 보고 나면 제일 마지막 광고만 기억난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 3개월의 주가 흐름에 대한 기억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최근 3개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계속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으면 계속 많이 오를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4개월 동안에 이 엄청나게 불을 뿜은 이 랠리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안 사면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거죠. 제 경험으로. 30년의 경험. 네, 30년의 경험으로 반드시 여기서는 많은 대중들이 알았잖아요.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 알아서 그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다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4명, 5명 정도가 두려워하는 수준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잘못 산 거 아니야? 네. 막 무서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15%만 먹고 나와야지 했던 분들은
뭐야 떨어지네 하면 그 트레이딩 원칙에 의해서 10%나 15%가 되면 손절하잖아요. 네, 그냥 뭐 길게 들고 가도 되는데 네. 그 손절을 하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 신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15% 빠지면 엄청 후달려요. 네. 네, 1억으로 2억 5천어치를 샀는데 10%만 빠져도 2,500만 원 날라가면 내 1억에서 25%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15%가 터지게 되면 30%가 넘어가면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면 거기서 팔아야 되는 그런 매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온 사람, 이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이 나오고 막 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지는 우리 박 이사님의 과거 영상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위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다면 지금은 이 트레이딩 영역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험치에 나오는 네, 그런 트레이딩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때 네, 그때 사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변동성이 나오긴 나오나요? 그가 중요한 건데 네. 코스닥 시장의 과거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항상 연초 강세, 연말 약세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네. 왜? 대주주과세 요건 때문에. 작년에 대주주과세 요건에 대한 세금을 금융투자소득세법이라고 해서 바꾸려다가 안 바뀌고 연기했잖아요. 네. 10억 이상이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전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데, 이걸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야, 이거 지금 팔면 세금을 안 내는데, 1년을 넘기게 돼버리면 주주명부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되게 아까워 보이거든요. 다 내야 되면 안 아까운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항상 10월, 11월 달이 되게 약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주식을 좋게 보고 있었던 슈퍼개미들도 그때는 줄여요. 네. 네, 줄였다가 주주명부가 폐쇄되고 나면 다시 사면서 항상 12월 말부터 1월, 2월, 3월, 4월이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그런 수급상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또 남아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은 좀 끈기를 갖고 참으면 얼마든지 싸게 사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한 6개월 조정 변동성 이런 게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지난 경험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네. 그럼 지금이 5월, 6월이니까 올해까지는 말씀해주신 대주주 과세 요건 같은 것도 있고 하면은 올해까지는 그런 변동성이 좀 펼쳐지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2차 전지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뭐 3년치, 5년치가 매출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사더라도 3년만 버티면, 5년만 버티면 그 생각으로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행동, 그러니까 3년 보고 5년 보고 지금 사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의 스타일이 네.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주식이면 아유 10,000원에 사면 어때? 20,000원에 사면 어때? 네. 10만 원 갈 건데. 그러면서 사시거든요. 아, 그거는 투자의 고수들이 늘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방법이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들이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고 특히나 이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서 잘 못 가요. 네, 떨어지면 또 샀다가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트레이더들이 대거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사시더라도 2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10만 원 가면 그러면 500%이지만 10,000원에 사서 10만 원 가면 1000%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보면 반도체 산업하고 막 비교를 해서 뛰어넘을 거라고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 누구도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게요. 99년에 그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99년도에는 야후의 제리 양이었다는 거죠. 예. 야후의 제리 양이 거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존재였었고요. 그러고 나서 야후가 지금의 아마존처럼 됐냐, 구글처럼 됐냐라고 보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경쟁 구도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경쟁 구도를 우리가 계속 독보적인 그런 산업에 있어서의 지배력을 유지하면 끌고 가야 돼요. 네. 네. 그런 회사가 애플도 있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그런 기업이잖아요. 아마존만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를 뭐 거의 다 휩쓸어 버렸고,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어디서 오냐 보면, 우리 요즘 부동산 보면 상가가 아주 안 좋아요. 네, 부동산 쪽 저는 상가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부동산 잘 아시는 분이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상가는 절대 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건 알고 있었던 게 전부 다 아마존 통해서 네이버 통해서 쿠팡 통해서 다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보면 우리 동네 1층에 보면 구두방도 있고 뭐 나이키 매장도 있고 뭐 많았었는데 그거 다 없잖아요. 왜냐면 다 전자상거래 하니까. 그런 상가의 가치를 아마존이 다 가져간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경쟁 구도가 점점 더 강화되는 기업이면 가져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유 저기는 뭐 독보적이야. 경쟁자가 없어. 네, 그런 상황이면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건데 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이 그랬었죠. 2007년까지 전 세계 조선 시장을 거의 싹쓸이 하다가 중국이 하겠어라고 했다가 이제 중국이 컨테이너선도 들어오고 뭐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LNG선으로 더 고부가 가치선으로 에코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밑에 거는 또 저부가 가치 그래 너네 중국에 해 하면서 물려주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지만 잘 체크하시다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걸 명심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3년, 5년을 바라본다는 게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서 지금 사더라도 중간에 꼭 팔로우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판단을 하라. 그러니까요. 예.